서울과 목포 등 전국 16곳에 스마일 센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에 있는 스마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총선 출마설과 겹치면서 정치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총선 출마 요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후임 장관을 인선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범죄 프로토콜도 진행 중이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운 분들이라는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대구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보려고 참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단 말이죠. 또 그 타이밍에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예전과 좀 다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를 찾았는데 거기서 또 의미심장한 발언 있었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범죄 프로토콜도 진행 중이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일정 자체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간 거였는데 나온 발언들이 대구 시민들 깊이 존경한다. 굉장히 좀 정치인스러운 발언 아닌가요? 제 과잉 해석입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시고요. 예. 이미 정치인의 행보를 국회에서부터 걷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책 행보라고 합니다만 지금 딱 저 모습은 유세 현장 같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지금 보면 오늘 아이한테 편지도 받고 시민들이랑 저렇게 셀카도 좀 찍어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친화적인 행보를 네. 좀 보였네요. 예. 셀카 찍자고 하는 시민들을 또 내칠 거절할 수는 수는 예.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거나 그 TK 지역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 지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읽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준석 TK 중심으로 한 신당설에 대한 견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후임을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후임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본인이 후임 장관을 검증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도는 거 보면 뭔가 움직임은 있을 텐데 적어도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 이준석 네. 대표가 그 예측한 대로 1, 2주 내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 국회가 적어도 끝나야 되고 인유한 혁신위가 그쯤 되면 마무리될 거예요. 예. 그 즈음에 뭔가 변화는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혁신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꽃길 깔아준다는 해석을 낸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내부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다룰 내용도 아니고 그런 언급이나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보들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 대중적인 어떤 그 지명도나 행동들을 이미 민주당을 통해서 오히려 키워왔던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왜 그냥 일개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겠습니까? 예. 그건 이미 차기의 뭔가 미래 권력 아니면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런 질문들과 또 시민들의 요구들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피할 수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행보들이 이상하지 않고 또 본인의 어떤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신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랩 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것이며 네. 또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계속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네. 어쨌든 저희 당으로서도 필요한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네.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요. 나한테 비대위원장 맡기면 내가 120석까지도 먹을 수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요새 이준석 대표가 하도 그 퍼센트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은 몇 %입니까? 제가 봐서는 뭐 굉장히 희박하지만 네. 저 왜 120석만 얘기했는지 네. 왜 150석은 안 되는지 아.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김기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내부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제가 봐서는 뭐 지금 뭐 굳건하게 김기현 지도부가 당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근거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어찌 보면 좀 깜짝 등장한 인물이기도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참석한 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이걸 두고서 또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네, 지난 15일 서울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한 진 변호사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법무장관의 배우자로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 장관은 특별할 것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아내분께서 봉사활동 하면서 처음에 공식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뭐 국무위원회 가족으로서는 통상적인 그런 활동이다. 네. 예전부터 해왔다. 만약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자의 공개 활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장면이 정치 행보의 신호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죠. 네, 정치인 배우자는 후보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선거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각종 해석도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부인까지.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저것은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진은정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데 준비하고 온 모습으로 좀 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은. 좀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의 김건희 여사냐 하는 주장과 야당이 한 장관을 대선 주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언론을 접촉해 사진을 찍게 했다. 이런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 장관 측은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보도한 여러 가지 것일 뿐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참 어떤 언론과도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총선 출마뿐 아니라 비대위원장설까지 여당에서 핫한 인물 한동훈 장관 행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한 장면은 여기까지입니다.